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빨간 봉이 길게 늘어진 화면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락을 무서워하기만 할 게 아니라 한 발 떨어져서 이게 기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이 기회라고 무조건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역사와 그동안의 기록, 그리고 심리, 그리고 데이터를 같이 보게 된다면 조금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걸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늘 그렇듯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6월 3일 기준으로 공포 탐욕 지수가 1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라는 뜻인데 10일이면 거의 바닥권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 2022년 테라 루나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40이었습니다. 지금은 10일까지 내려온 겁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10월 고점 대비 47% 빠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큼 공포에 짓눌린 상태입니다. 다들 패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도망칠 때 정말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돌아보니까 오히려 기회였을까?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 답이 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겁먹고 파는 대신 이 자리를 기회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역사, 심리, 데이터 순서로 보겠습니다.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역사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고점 대비 80% 넘게 빠진 적이 4번 있습니다. 2011년, 2015년, 2018년, 2022년 그때마다 다들 이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4번 다 회복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회복한 게 아니라 매번 이전 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만들었습니다. 큰 폭락 3번은 회복까지 대략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비트코인 역사에서 80% 폭락이 영구적인 끝이었던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크립토 윈터라고 불린 시기입니다. 2017년 말에 2만 달러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2018년 한 해 동안 84%나 빠졌습니다. 3,20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거래소 해킹이 터지고 페이스북과 구글의 코인 광고를 금지시키고 언론은 비트코인은 죽었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3,200달러가 돌아보면 다음 사이클 출발점이었습니다. 거기서 도망친 사람과 거기서 버틴 사람의 차이는 그 뒤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0년 코로나 충격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전 세계 시장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도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날 정도로 5,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이고 코인이고 다 같이 패닉이었습니다. 그때도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였습니다. 다들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판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5,000달러가 바닥이었습니다. 거기서 비트코인은 1년 반 만에 6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돌아보면 가장 큰 기회의 자리였던 겁니다. 물론 그때 그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가까운 2022년입니다. 2021년 11월 이때 6만 9천 달러로 고점을 찍은 비트코인이 2022년 11월에 15,40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77.6%나 하락한 겁니다. 1년 넘게 걸린 긴 하락이었습니다. 이때는 루나 사태, 셀시우스 파산, FTX 거래소 붕괴까지 연달아 터졌습니다. 업계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던 시기입니다.
정말 이번엔 끝이라는 말이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1만 5천 달러 바닥에서 비트코인은 약 2년 만에 다시 7만 3천 달러를 넘겨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때는 회복이 과거보다 더 빨랐다는 겁니다. 기간이 버텼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번 똑같았습니다. 큰 폭락이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짜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항상 있었습니다. 해킹, 파산, 규제, 전쟁, 진짜 무서운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공포가 가장 극심했던 그 자리가 돌아보면 가장 좋은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끝이라던 그 자리에서 비트코인은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 수도 있지만 다만 똑같은 공포가 똑같이 반복될 때 역사를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심리 쪽 이야기입니다. 아까 본 공포 탐욕 지수. 이게 사실 역발상 도구로 많이 쓰입니다. 5가지 데이터, 그러니까 변동성, 거래량, 소셜 분위기, 비트코인 점유율, 검색량을 모아서 0에서 100까지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숫자가 극단적 공포일 때, 즉 다들 무서워서 팔 때가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싼 구간이었습니다. 반대로 극단적 탐욕일 때 다들 신나서 살 때가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라. 공포 탐욕 지수는 사실상 이 말을 숫자로 만든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랬는지 과거 기록을 보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18년인데 그 이후로 지수가 10 안팎으로 떨어진 적은 손에 꼽습니다. 2018년 말, 2020년 코로나, 2022년 루나와 FTX, 방금 우리가 역사에서 본 바로 그 바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한 자릿수, 10 근처까지 떨어졌던 순간들이 거의 다 나중에 돌아보니 좋은 자리였다는 겁니다. 우연이라기엔 꽤 일관된 패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정확한 바닥 날짜를 찍어주지는 못합니다. 2022년처럼 공포가 몇 달씩 이어가면서 가격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닥의 날짜가 아니라 바닥의 구간을 알려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의 공포 탐욕 지수가 10일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극단적으로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장기 보유자들과 큰 손들은 오히려 조용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한 분석에서는 이 개인의 공포와 기간의 매집 사이에 괴리가 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클 바닥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재밌는 건 과거에 이런 괴리가 생겼을 때 결과는 보통 공포했던 개인 쪽이 아니라 조용히 모으던 기간 쪽으로 풀렸다는 겁니다. 누가 옳았는지는 늘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심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포 그 자체는 사실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가장 강할 때 우리가 가장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바닥에서 무서워서 팔고 꼭대기에서 신나서 사는 겁니다. 저도 수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포가 극에 달할수록 오히려 감정을 빼고 데이터를 보려고 합니다. 무섭다는 느낌과 실제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는 20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주 이동평균선은 약 4년치 평균 가격을 이은 선입니다. 비트코인 역사에서 이 선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이클에서 가격이 이 선 근처나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200주 선이 5만 9천에서 6만 1,000달러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6만 5천 달러대입니다. 즉, 지금 우리는 그 역사적인 바닥선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이 선을 잠깐 아래로 뚫고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바닥은 아닙니다. 다만 200주선 근처는 역사적으로 공포가 가장 심하면서 동시에 기회가 가장 컸던 구간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낙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본 폭락 기록을 다시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93%, 2015년도에는 86%, 2018년도에는 84%, 2022년도에는 77%, 사이클이 거듭될수록 최대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이 커지고 기간이 들어오면서 예전처럼 90%씩 빠지는 그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한 분석에서는 이 추세를 이어보면 이번 사이클 바닥은 고점 대비 70에서 76% 정도일 거라고 봤습니다. 지금 47% 빠진 걸 생각하면 아래로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역사적 낙폭 구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공포와 달리 시장 구조 자체는 단단하다는 겁니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잔고가 2018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팔려고 거래소에 올려둔 물량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1년 넘게 안 움직인 비유동 물량은 전체의 72%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들은 이 하락장에서 오히려 물량을 늘렸습니다. 무서워서 던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화면에 보이는 공포는 극단적인데 정작 그 아래 깔린 구조는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제가 오늘 기회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핵심인 이유입니다. 네 번째 데이터는 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빠졌다 갔다는 겁니다. 다시 네 번째 데이터는 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번 하락에서 레버리지를 썼던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트레이더들은 이미 강제 청산으로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6월 3일 하루에만 18억 달러가 넘게 청산됐고 그 대부분이 롱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빛으로 산 물량이 청소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 이건 시장이 건강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약한 손으로 빠지고 나면 던진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분석에서는 개인과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미 강제로 거의 다 빠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남은 질문은 ETF 같은 기간 매도가 멈추느냐, 마느냐입니다. 던질 사람이 줄었다는 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역사, 심리, 데이터를 다 합쳐서 정리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비트코인은 80% 폭락을 4번 겪고 4번 다 회복했습니다. 끝이라던 자리가 매번 출발점이었습니다. 심리를 보면 공포 탐욕 지수가 11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간은 개인이 가장 무서워하고 동시에 가장 좋은 기회였던 구간과 겹쳤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200주선 바로 위에 있고 거래소 물량은 줄고 장기 보유자는 모으고 약한 손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화면의 공포와 달리 구조는 단단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저는 적어도 무조건 도망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들여다볼 자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기회라는 말이 지금 당장 가진 돈을 다 넣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공포에 휩쓸려 파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방향만 반대일 뿐 똑같이 감정적인 결정이니까요. 역사적으로도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방법은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나눠서 천천히 모으는 분할 매수였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그러니까 DCA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기회라는 건 지금 다 사라는 게 아니라 공포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던 자산을 다시 차분히 들여다볼 때라는 뜻입니다. 그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한 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회의 근거를 길게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정확한 바닥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1이라고 해서 내일 바로 반등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2022년에는 극단적 공포가 몇 달씩 이어지면서 가격이 더 빠졌습니다. 200주선도 잠깐 아래로 뚫린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닥을 맞추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포가 크게 달한 이런 구간에서
무작정 도망치기보다는 차분하게 준비하는 쪽에 길게 보면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락은 분명히 무섭습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공포에 완전히 잡아먹혀서 역사도 데이터도 안 보고 무작정 도망치려는 거, 크립토 시장을 도망치려는 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는 가장 무서웠던 자리가 돌아보면 가장 큰 기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걸지 말고 양쪽을 다 열어두고 차분하게 준비하자는 겁니다. 겁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리.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